국내 첫 항만 대이동 2단계 시작 올 10월 마무리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자, 자성대 보도를 이제 신간만 보도로 이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게 지금 자성대 보도예요. 자성대 보도. 예, 자성대 보도. 요 끝에 보이는 아파트가 아마 하버시티겠죠, 그죠? 아, 하버시티. 그리고 요쪽으로 뭐 오션 파라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 돼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 자성대 보도 맨 끝에서 지금 사진 찍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쯤인가면은 뭡니까? 그 국제 여객 터미널 있죠, 그죠? 북항에 있는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 그쪽에서 쭉 본 사진이 아마 이런 사진이 나올 겁니다. 자, 부산 항만 역사상 처음 이뤄지는 항만 대이동의 두 번째 일정인 부산 자성대 부두 이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전 시작됐답니다. 자성대 부두 운영사인 한국 허치슨 터미널은 7월부터 신간만 부두와 간만 부두 1번 선석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결국 그러면은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사가 허치슨 부두인데, 한국 허치슨인데 얘들이 신간만 부두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신간만 부두에 있던 사람들은 신항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기사도 나옵니다. 기존 신간만 부두 운영사인 DPCT의 신항 이전. 그러니까 기존에 신간만 부두를 운영하는 DPCT가 신항으로 이전을 하고 부두를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성대 부두를 운영하는 한국 허치슨이 이제 신간만 부두가 비었으니까 불로 이사를 가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언제 끝나느냐? 10월달에 끝난답니다. 10월달에. 모든 이전 작업은 올 10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성대 부두에서 아마 이제 장관이 펼쳐질 것 같은데 내달 말부터 자성대 부두에서 하역 장비 해체 작업을 뭡니까? 크레인이죠, 그죠? 크레인에다 해체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대형 바지선을 이용해서 부산항 대교를 통과해서 신간만 부두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크레인을 조립해서 세우는 그런 대역사를 진행한다. 아니,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성대 부두가 이제 10월달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컨테이너나 크레인들이 싹 다 없어지고 텅 비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하고 같이 이어서 보실 기사는 얘예요. 자, 오늘 기사입니다. 6월 20일자 기사. 부산의 동구, 남구 75만 제곱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했다. 그리고 금융으로 산업을 재편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긴급하게 가져왔습니다. 앞에 이 내용하고 자성대 부두 이전하고 바로 이어진 내용이거든요. 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에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부산은 운영금융단지하고 북항 재개발 2단계 자성대 부두 자리, 이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남구 운영금융단지와 동구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지를 합친 22만 7천 평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 특구 분야는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말씀드렸는데 이제 확실하게 지정이 되었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투자 및 고용 효과는 투자 효과가 1조, 고용 효과는 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현재 29개, 29개의 금융기업에서 여기에 1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요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결국은, 예. 자성대 부두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가 자성대 부두거든요. 그죠? 여기가 자성대 부두고, 신간만 부두가 요쪽이겠죠. 요쪽이겠죠. 그죠? 예. 그럼 얘들이 이제 10월달까지 다 이전을 하고 나면은 요 자리를 갖다가 금융특구로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들이 10월달까지 나가면서 빈 땅이 되는 자성대 부두, 결국은 북항 재개발 2단계의 메인 부지가 되겠죠. 그죠? 요까지, 국제 터미널까지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부지이고, 그 뒤부터 이 주 무대가 되는 데가 이 자성대 부두인데, 부두죠.
자성대 보도 여기가 사실상 북한 재개발 2단계 메인 부제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금융특구로 개발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돌아봅시다. 그러면 현재 그 뉴스 기사라든지에서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지방 소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방 소멸을 막아낼 것인가. 현재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관리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죠? 예. 어떻게 지방 소멸을 막아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왜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을 가는 걸까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집에 자녀가 있다면 아마 대부분 아니 그래 대학은 서울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산에 변변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고연봉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는 죄다 서울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러한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글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현재 뭐 327만입니까? 뭐 320몇만 되는 부산 인구가 뭐 현 상태대로 간다면은 계속 인구가 빠지고 있으니까 뭐 10년 정도 후에는 인구 300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부산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제 생각에는 양질의 고임금을 주는 그런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들. 그러면 자연히 청년들은 부산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부산으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이러한 멍석을 깔아주는 사업들이 바로 이 과정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성대 부도가 있는 북한 재개발 2단계 부지를 금융특구로 지정을 하고 동부가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동부가의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저는 부산의 인구 소멸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가 유출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하나의 멍석을 깔아주는 과정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러한 사업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올해 안에 빈 땅으로 바뀌는 자성대 보도에 많은 금융 관련 공기업들, 사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정부에서는 당연히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죠. 그럼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은, 내려오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북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회를 찾아보는 노력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북한 관련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보시면 안 되는 어차피 뭐 여기에 뭡니까 하버시티 북한 옆에 있는 하버시티 저천범일 통합 2지구 그리고 여기에 자성대 아파트가 있는 범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기에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블랑 서밋 74 예 그리고 이쪽으로 오션 파라곤 우아밀 해리턴 말에 우아미 오션시티, 두산 위브 오션시티 이 정도죠, 그죠? 이 주위에서 볼만한 거는 각각 소식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두산 위브 하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달에 등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얘가 입주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죠. 작년도 6월달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하버시티가 작년도 6월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8월달에 등기가 나온다 그래요. 여기가 그 좌천범일 통합 3지구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가 좌천범일 통합 3지구 자리였는데, 결국은 이제 재개발 사업이었죠. 그죠? 여기도. 보통 재개발 사업은 그 사용승인이 나고 나서 보통 뭐 1년 정도는 지나야지 등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매매가 잘 안 돼요. 등기도 없는데 뭘 믿고 매매를 하겠습니까? 등기가 나와야지 매매가 되죠. 그래서 8월달에 이제 등기가 나오면은, 예, 조금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여기는 8월달에 등기가 나온다. 그리고 좌천범일 통합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 조합장이 약간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금전적인 문제는 뭐냐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신임 조합장이 올해 초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합장이 최근에 자진 사퇴를 하셨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를 하시고 지금 새롭게 또 조합장을 뽑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좌범위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보면요. 그렇죠? 입지상으로는 참 멋진 자리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네 보면 여기는 조합원 숫자가 6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건립 예정 세대 수는 1800세대. 어마어마합니다. 사업성이 여기는. 예. 어쨌든 여기도 빨리 좀 조합이 안정이 돼가지고 사업들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범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예, 자성대 아파트가 있는 범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기는 현재 조합 사업 방식에서 신탁사와 공동 사업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꾸는 것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공사 선정부터 이제 신탁사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건설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 일단 제일 급선무가 지금 결국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1차, 2차 시공사 선정 과정을 다 유찰로 무응찰로 해서 유찰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의 계획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오는 이야기로는 DLENC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총회장에도 DLENC의 OS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안내도 해주고 그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성대 아파트는 지금 현재는 매물 제로입니다. 매물 없어요. 예약하실 분 여기 예약해 놓으세요. 나오는 대로 바로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효성 힐튼 마레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뭐 그래도 조금씩 팔려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제는 효성 힐튼 마레가 별로 비싸게 안 보여요. 그죠? 이제 7억, 뒷동들은 조금 싸잖아요. 그죠? 앞동보다도 뒷동은 좀 싸니까. 8사 기준으로 7억, 이제 조금 넘는 수준이나, 그죠? 7억 한 중반 정도, 확장하고 에어컨 넣고 하면 7억 중반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제는 별로 비싸게 안 보여, 이제 여기가. 게다가, 여기는, 최초로, 부산에서 최초로 지금 브릿지론, 고급화된 아파트잖아요. 그죠? 상품성 하나는 끝내주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록 뒷동이라서 오션뷰는 깔끔하게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이제는 그렇게 비싸게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여기도 미분양이 그래도 조금씩 해소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완벽한 가성비 매물입니다. 가성비 매물인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은 이 매물들이 아마 한 300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200몇십 개 그 정도 있을 겁니다. 예, 매물이 많아요. 문제는 이제 가장 모두가 선호하는 117동, 118동, 119동의 남서향 매물은 10개가 안 됩니다. 그게 조합원 매물이든 일반 분양권이든 10개가 안 돼요. 117, 118, 119의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조합원 매물은 10개를 넘지가 않습니다. 조합원 매물이든 일반 분양권이든 10개를 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가장 에이스급 매물들이 얘들이잖아요. 그죠? 117, 118, 119에 84A 타입의 남서 바라보고 있는 매물이 가장 에이스급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은 지금 내가 이걸 왜 내나 당장에 내 돈 드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 버티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오히려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입주하고 나서 2년 지나서 차라리 비과세 보고 팔지 그냥 지금 못 팔겠어 이런 생각 아닐까요? 네. 그래도 꼭 사연이 있어서 팔아야 될 물건들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도 그러니까는 마피 나오고 하는 것들은 진짜 저층 못난이들 걔들은 마피가 나오고 있고 무피도 막 있고 피 몇백짜리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가장 선호하는 물건들 A급 물건이 거의 없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션 파라곤도 좀 말씀드릴게요. 오션 파라곤 지금 여기 자성대 부두가 10월달에 되면은 성린 공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면은 크레인에다가 그래갖고 컨테이너에 쌓아놓고 해가지고 형편 없는데 보면은 뷰가 볼 게 없는데 이게 싹 치워지고 나면은 사실상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오션 파라곤 아파트입니다. 오션 파라곤 아파트 중에서도 이쪽 서쪽 남서쪽 보고 있는 물건들 오션 파라곤 아파트도 물건은
매물은 있습니다만은 남서양을 바라보고 있는 매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에 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매물 확인해 보십시오. 몇 개 없어요. 제가 일전에 요 테라스성 물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요 코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오션 파라곤 테라스 물건 중에서도 T2동입니다. 아랫동이 이거죠. 테라스가 여기가 1동이고 여기가 테라스 1동, 테라스 2동인데 테라스 2동 여기에 5층이에요. 5층. 5층입니다. 오션 파라곤 전체 세대수는 660세대급이고 북항 연구조망이 확보되는 매물입니다. 이제 입주한 지가 이제 2년이 다 돼가지고 2년이 다 돼가는 실제로 현재 지금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요. 매매가를 7억원 내놓으셨는데 오늘 전화가 오셨어요. 조금 사정이 있는데 요거 조정도 가능하니까 좀 빨리 진행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테라스 카페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유리난간들도 다 해놓으셨고요. 다른 세대하고 달라요. 여기 유리난간을 다 해놓고 요 위에 어닝까지 설치해 놓은, 그리고 요 앞에 지금 테라스 공간에 여기 보시면은 직접 집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언제든 집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 보는 북항 쪽 뷰는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여기에 이 집입니다. 이 집. 예. 테라스 면적만 한 6평 정도 되거든요.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거실하고 작은 방 두 개는 다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테라스가 더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데서 어닝 딱 쳐놓고 여기 눕는 의자 딱 놔놓고 선글라스 끼고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은 그게 바로 피서입니다. 피서. 멋져요 진짜.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태양소녀한테 말씀해 주시고 7억이라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6억 한 중반 정도 가격이라면은 부담스러운 가격이 절대 아니거든요. 테라스가 이 테라스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